무한급수 중에 이제 무한 등비급수라는 내용이 있어. 이제 무한 등비급수까지 하면은 무한급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문제를 점검해 보면서 아 이게 무한급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야. 자 일단 무한급수라는 게 이제 수열 AN의 무한급수 표현 자체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표현은 AN의 N항까지의 합 여기까지를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의 극한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 얘는 순서가 뭐냐면 일반항을 먼저 구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고 리미트 계산까지 가는 세 단계가 필요해. 첫 번째 단계는 AN 구하기, 두 번째 단계는 시그마 얘 계산하기, 세 번째 단계는 리미트 적용하기.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거고. 이 시그마 기호가 SN에 대한 얘기니까 이 기호를 보면은 SN을 구하는 게 이건 다이렉트야.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이론이 몇 개 안 되지.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부분분수라거나 루트가 포함된 식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걸 빨리 구할 수가 있게 돼. 그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리미트를 적용하게 되겠다. 이제 세 번째 기호가 무한급수에 대한 기호인데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이라는 기호는 바로 an을 구하고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를 바로 적용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 얘를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자체가 교과상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한 등비급수는 이렇게 푼다.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론을 한번 배경을 알아보자고. AN이라는 애가 무한수열인데 등비수열인 경우에 수열의 극한에서는 급수가 아니라 수열의 극한에서는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 AN의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초항이 0일 때 0으로 수렴한다.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을 하는데 수렴값은 두 가지로 나눠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을 하고요. 공비가 1일 때는 초항으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얘를 무한급수를 적용해서 무한등비급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을 해보자는 거지.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에 대한 스토리니까 등비 수열에서 Sn 부분합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 공비가 1이면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고,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다 A1과 같아서 NA1이 됐었고, 1이 아니면 등비 수열에 확보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극한을 적용해서 극한을 계산해 보면 리미트 SN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지. 공비가 1일 때는 리미트 n이 1으로 갈 때 n이 1이 된다는 얘기고,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리미트 n이 1으로 갈 때 1 R분의 A1에 1 R의 n승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A1이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A1이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갈 거고, A1이 0이면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로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따질 거는 언제 수렴하니 라는 게 포인트니까 A1이 0일 때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얘는 뭐에 영향을 받아? R의 n승의 극한에 영향을 받아. 그럼 R의 n승의 극한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수열의 극한에서 R의 n승의 극한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본다? 5가지로 나눠서 본다. 1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무한으로 가고 이때는 1로 가고 이때는 0으로 가고 이때는 진동했었고 이때도 진동했었다. 어찌됐든 이거는 상수 진동이었고 얘는 무한 진동이었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크면 분모는 고정되는데 분자가 발산을 해버리지. 그래서 발산이에요. 공비가 1이면 R의 n승이 1로 가니까 분자가 0이 되는데 문제는 뭐였어? 공비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출발했잖아. 그래서 이 조건은 생각 안 해도 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R의 n승은 0으로 갔으니까 결국은 분모의 분자의 남은 상수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수렴 조건이 되고 얘가 수렴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분자가 0이 될 때도 있고 2가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을 하게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분자가 발산하니까 전체적으로 발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무한 등비 수열과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달라지면 돼. AN이 무한 등비 수열일 때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n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얘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초항이 0이면 0으로 수렴하고요, 초항이 0이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고 이때는 뭐로 수렴하게 된다? 1 빼기 R분의 A1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수열의 극한에서의 수렴 조건은 이거일 때와 이거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수렴값이 변하기 때문인 거지. 0, 0, A1 됐어? 근데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A1이 0이면 0으로 수렴하고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이 범위일 때 얘로 수렴하는데 결국은 여기다가 A1에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그럼 수렴값이 일치하게 된단 말이야. 아, 얘네들의 수렴값은 통일이 되니까 수렴 조건을 구분하지 않아. 결국은 이 자체가 여기 안에 들어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1이 0이라는 게 생략되기도 해. 근데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있지만 중요한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쪽 것만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얘도 필요하다. 수렴 조건이 두 가지다.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세 가지,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두 가지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무한등비 급수까지가 되면 무한급수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다. 이제 무한급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자, 문제를 몇 개 좀 확인하면서 좀 점검을 해보자. 지난번에 급수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었죠. 이제 무한등비 급수하고 관련돼서 37페이지에 216번 한번 보자고. 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12의 n 더하기 1승 분의 2의 2n 빼기 1승 마이너스 3의 n승 이것을 구해봐. 그럼 일단 따로따로 써줘야겠죠.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로 쓸 건데 그럼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는 분리시킬 거야. 2분의 1 얘도 분리시킬 거야. 24 그러면 12의 n승하고 4의 n승이 남지. 그럼 약분되고 뭐만 남아? 3의 n승만 남죠. 자, 뒤에 거 분모에서 12가 분리가 될 거고 3의 n승이랑 12의 n승이니까 약분하면 4의 n승만 남네. 자, 이렇게 보니까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고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 공비가 3분의 1 공비가 4분의 1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의 수렴값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얼마야? 72분의 빼기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48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니까 221번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자체에 등비 수열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저거 안 읽어가지고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는 학생들도 간혹 나와. 문제 꼼꼼하게 읽어. 그래서 문제 풀다가 야 등비 수열이잖아 라고 하면 그때서야 깨닫는. 자, 얘네 둘을 만족한데 얘 초항은 A1이고요. 등비를 R이라고 놓으시면 등비 수열의 무한급수가 수렴하네. 근데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초항은 0이 아닐 거야. 그리고 공비는 -1과 1 사이일 거야. 그리고 수렴값은 뭐로 가는 거야?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얼마다? -2인 상황이다. 지금 이 수열은 A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니까 초항이 뭐로 바뀌어? A1 제곱으로 바뀌고 공비가 뭐로 바뀌어? R 제곱으로 바뀌지. 공비의 범위가 이 범위란 얘기는 얘 범위는 0 이상이고 1 미만이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1과 1 사이니까 얘도 등비 수열이고 수렴 조건이 허용이 되고요. 그럼 수렴 조건에 의해서 수렴값은 뭐로 간다?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으로 간다. 그럼 얘가 12가 된 상황인데 얘 안에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들어와 있지. 그럼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2배의 1 더하기 R분의 A1으로 바뀌고 그럼 -2를 약분을 하면 얘가 -6이 된다.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A1과 R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게 등비 수열이란 말이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식이야. 그거 조심하고. 문제 읽을 때 이게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자, 227번으로 가보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5분의 로그 2의 x제곱 빼기 1 얘의 n승 얘가 수렴한다. 정수 x의 개수를 알아봐라. 이거 무슨 꼴의 극한이야? r의 n승의 무한급수식. 그럼 R의 n승의 무한급수는 이게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1과 1 사이여야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로그 계산에 의하면 진수의 지수가 짝수일 때 앞으로 나가면 절대값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은근 이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을 하시고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공비 역할 했던 얘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5 곱해서 양변에다가 1 더해보면 -4와 6 사이가 될 거고 여기서 2를 내보낼 때 절대값을 씌워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 그럼 2가 나가면 절대값이 쉬고 2를 약분하면 -2와 3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계산에 의해서 4분의 1과 8 사이가 되겠네. 그럼 양수 중에서는 뭐야? 1부터 7까지. 음수 중에서는 -1부터 -7까지. 그래서 총 14개가 나오니까. 네. 되셨나? 예. 자, 232번으로 갑니다. 자, 얘가 수렴할 때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요걸라면은 자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R의 n승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무한급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거고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급수가 수렴하는지 자 얘는 공비 누굽니까? R의 제곱. 그죠? R 제곱이 공비죠. 그럼 이 조건에 의해서 0 이상 1 미만이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수렴한다 라고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3분의 R 마이너스 1승 얘의 n승이 수렴한다. 그럼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럼 R-1은 뭐와 뭐 사이야?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될 거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니까 수렴한다. 3번 n은 1부터 무한까지 2분의 r 더하기 1의 n승. 그럼 공비가 2분의 r 더하기 n이 1이니까 r 더하기 1의 범위 0과 2 사이 2로 나누면 0과 1 사이 수렴 조건에 들어가죠. 나머지 3번하고 4번도 4번하고 5번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네. 수렴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 자, 236번으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일단 대표 문제를 먼저 쭉 확인을 하고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 줄여서 구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N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2분의 n에 3n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열 AN의 합 SN이 상수항 없는 2차식이네요. 등차. 그러면 AN은 등차죠. 네. 초항은 S1이고요. 구해보면 2 나오지. 네. 공차는 2차 개수의 더블이었어. 그래서 공차는 1이 된다. 그래서 AN이 만들어질 거야. 누구니? 3n. 응? 왜 3이니? n 더하기 3이죠. n 더하기 1. 됐어? 왜 그래? 자. 쌤, 저거 D가 응. 1이 아니라. 아, 3이구나. 네. 소리 3이죠. 그럼 3은 마이너스 1. 네. 이제 AN을 구했으니까 지금 묻는 게 뭐야? 시그마 N을부터 무한까지 AN 더하기 1. 이건 뭐야? 분수들의 합은 웬만하면 다 구분분수지. 시그마 N을부터 무한까지 3n 빼기 1과 3n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이 계산을 약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고3 때 하는 거고 초반에는 정식 계산으로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서술형에서 감점당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 구분항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3k 빼기 1, 3k 더하기 2분의 1로 먼저 바꿔주고 여기서 이거 k라고 안 써서 감점당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이 나와. 비웃을 때 항상 조심하고 부분수 적용하면 3분의 1에 3k 빼기 1, 3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부분합부터 계산을 들어간다. 3분의 1에
바로 연결되니까 네. 제일 마지막 거 3n 빼기 1분의 1 3n 플러스 2분의 1 그럼 바로가 연결돼서 수고가 될 거고 결국은 얘와 얘만 남죠. 괄호 안 쳐서 감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 그럼 6분의 1과 마이너스 9n 더하기 6분의 1이고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6분의 1이 된다. 네. 이게 서술형에서는 어느 정도 써줄 건 써줘야 돼서 기호 잘못 쓰면은 다 감점 처리된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가 무한등비급수의 기본적인 계산 문제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네. 첫 번째는 쓸데없는 활용. 순환수도 계산. 솔직히 말하면 쓸데없어. 그냥 중학교식 방식이 가장 좋아. 아, 그 구형. 0.9 땡 얘가 1이 된다 라는 것을 중학교 때는 얘가 그냥 거기에 하고 다각하잖아 그것처럼 생각해도 돼. 다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다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언쟁이 많았지. 실제로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극한적 개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설명을 못하고 0.9 0.09 0.009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지. 그렇죠. 얘가 A1, A2, A3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가 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구분합 1 빼기 공비 분할 총합 10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니까 1 되는 거지. 실제로는 여기에 1 빼기 10분의 1의 n승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1로 가지만 그래서 얘만 남는 거지. 약분되고. 그럼 이것의 극한이니까 얘가 0으로 가서 1로 간다라는 설명인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거야? 아니지. 그냥 중학교식 방식으로 계산할 때도 빠르다. 순환수도 계산은 이게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고 하등 쓸데없는. 두 번째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은 도형하고 적용을 한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 B라는 게 이 B라는 게 비율이잖아. 네. 비율이라는 얘기는 비례에 대한 얘기고 비례가 허용되는 도형은 닮음이지. 닮은 관계에 있는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의 합을 구할 때 닮은 도형인데 이 닮은 도형이 무한히 생성돼야 되고 얘네들의 길이, 넓이, 부피의 합을 구하는 이론을 무한등비급수를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 길이를 2라고 볼게요. 이 안에 원을 내접을 시켰어. 이 원 안에 정삼각형을 내접시켰어. 이 안에 원을 내접시켰어. 이 안에 정삼각형을 내접시켰어. 계속해서 무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를 S1, 두 번째 정삼각형 넓이를 S2, 세 번째 정삼각형 넓이를 S3라고 할 때 S
무한합을 구해봐라. 그럼 이게 닮은 도형의 합이고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비율이 일정할 거야. 따라서 이걸 보고 무한등비 급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럼 얘는 초항이 누굽니까? 한변 길이가 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에 의해서 루트 3 나누죠. 그럼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이 공비를 구하는 스킬이 닮은 도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용한 계산이야. 길이 공비를 구하면 넓이 공비를 구할 수가 있어. 결국은 뭐야? 얘 한 변과 얘 한 변의 비를 구하면 길이 b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맞지? 자, 일단 정삼각형이니까 원의 중심이 외심이기도 하고 무게중심이기도 하지. 수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2대1로 내분이 될 거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루트 3이죠. 즉 원의 반지름이 결정이 되네. 그럼 원의 반지름이 결정됐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고, 요게 또 정삼각형의 절반이라서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얘의 절반이라서 6분의 루트 3이래요. 얘는 6분의 루트 3의 루트 3배가 되겠지? 그럼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1이 되겠네? 결국은 길이 B가 2분의 1이 되고, 넓이는 4분의 1이 돼서 넓이에 대한 범위는 4분의 1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무한 등비 급수 이론에서 수렴 조건에 들어가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으로 수렴한다. 닮은 비를 어떻게 찾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들은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가 중학교 때 도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저 도형 문제는 저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한데 그 이론은 나중에, 지금은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뭐 프랙탈 같은 이론까지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그럼 너무 복잡해진다 지금 할 때는. 일단 저 닮은 비를 구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그럼 이제 무한등비 급수를 활용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적분, 그리고 활용까지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됐나요?